안녕하세요. 9월 모의평가 사회문화 해설 그리고 총평을 맡은 박봄입니다. 여러분 정말 떨렸죠. 시험 문제 볼 때. 이제 수능을 앞두고 바로 직전에 있는 평가원 모의고사라 그 어느 때보다 떨렸을 것이고, 또 너무 신기한 게 공부를 하면 할수록 안심이 되는 게 아니라 공부를 하면 할수록 더 긴장되고 더 떨리고 그렇죠. 예, 저도 그 마음 압니다. 실수하거나 그동안 공부한 그 결과대로 안 나오면 얼마나 실망할까라고 하는 마음이 들 것이기 때문에 저도 역시 여러분과 같이 긴장하는 마음으로 봤습니다. 정말 어려웠습니다. 네, 정말 어려웠는데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자면 6월보다 9월은 항상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평가원이 올해 수험생들의 이 수준, 그 다음에 수능에서 이 등급을 잘 분배를 하려면 한번 이렇게 어렵게 나와서 난이도를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렵게 나왔는데 또 생각보다 어렵게 나올 것이라고 예측은 했지만 또 생각보다 정말 어렵게 나와서 학생들 많이 힘들어 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네. 아무튼 이제 전반적으로 보면 크게 저는 뭘 느꼈냐면 새 교육과정에 따라 치러지는 첫 번째 수능을 앞두고 있는데, 확실히 평가원에서 새 교육과정에 따라서 새로운 출제 포인트들을 보여주었다. 기존에 정형화된 그렇게 출제 포인트들 외에 다른 부분들을 보여준 것들을 상당히 많이 보았습니다. 물론 쉬운 문제이긴 하지만 정보사회의 문제점이라든가 또는 사회운동, 새롭게 등장한 사회운동 들어간 부분이나 사회조사과정 5번 문제 좀 어려웠죠. 그렇죠? 그런데 뭐 기존에 나왔던 방식이긴 하나 이번에 6월에도 나오고 9월에도 나옴으로써 확실히 새로운 형태로 이러한 문제들을 낼 거야 라고 하는 분명한 신호를 주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새로운 신호를 준 것은 표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표 문제 하면 거의 100% 출제되는 게 계층표 분석 문제인데 6월에 출제하지 않았는데 9월에도 출제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6월, 9월에 모두 똑같이 인구 문제, 성불평등 그리고 사회보장제도에서 표 문제를 무려 기존에는 2문제씩 출제가 되는데 3문제나 출제를 했습니다. 가장 큰 변화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여러분에게 먼저 앞서 당부드리고 싶은 건 6월 모의평가 문제하고 9월 모의평가 문제를 반드시 정말 암기할 만큼 많이 반복해서 보셔라 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또는 제가 시험 준비를 할 때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뭔가 모의고사에서 나오고 지난해에 나오면 올해는 안 나오겠지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아닙니다. 6월에 보여주고 9월에 난 문제 유형 그리고 주제는 반드시 수능에 난다는 신호를 보여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6월, 9월은 진짜 오늘 본 시험 문제, 오늘 해설 보고 오늘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앞으로도 몇 번 봐야 된다는 것을 먼저 당부를 꼭 말씀을 드립니다. 전체적으로 이 단원별로 좀 나눠서 살펴보자면 6월 모평과 9월 모평을 구분해서 이렇게 딱 비교해서 바로 보면 출제된 내용들이 똑같습니다. 뭐 사회문화현상, 자연현상, 관점, 자료 수집 방법은 이미 기존에 다 나왔던 내용으로서 여러분 다 알고 있는 것이고 어렵지 않게 출제가 됐었고요. 연구윤리 최근에 안 나오다가 올해 6월, 9월에는 똑같은 형식으로 또 나왔어요. 그러니까 수능에 연구윤리 관련된 문제가 나올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게 맞고, 사회조사과정 문제 이번에도 5번이고 6월에도 5번 문제로 출제가 됐는데 그 통계 분석한 내용을 다시 분석하는 내용 있잖아요. 가설과 맞아떨어지는지 아닌지 확인하는 그 형식 쉽지 않습니다. 이번에도 어렵게 느껴졌다면 6월 모의평가 문제 다시 보시고 기존에 몇 번 비슷한 형태 출제됐었거든요. 꼭 여러 번 비슷한 유형의 문제들을 확인해 놔야 된다는 것이고요. 이 단원은 뭐 전체적으로 어렵진 않았으나, 그리고 매번 우리가 짐작할 만한 주제가 나왔지만 이번에 새롭게 나온 것이 무엇이냐면 이 일탈이론 14번. 여러분, 낙인이론 나왔는데 기존에 나왔던 방식과는 조금 다른 형태로 새롭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유형을 보여주면 수능에도 이렇게 새롭게 낼 수 있다는 신호인 거예요. 그래서 유의해서 보시길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3단원은 문화의 속성. 문화의 속성이 6월 모평에 16번에 나왔던 형식과 매우 유사하게 나왔습니다. 사례가 주어지고 밑줄 그어서 문화의 속성, 이때는 물론 의미도 물어봤지만, 그래서 문화의 속성과 관련해서 사례의 속성을 적용하는 거, 뭐 쉽다면 쉬울 수도 있지만 또 어렵게 느끼는 학생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 보시고 나머지는 거의 나오는 부분들이 계속 반복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4단원입니다. 대망의 4단원인데 계층표 분석 문제는 출제되지 않았는데 보시면 성불평등 그리고 여기 사회보장제도 2문제
4단원에서 표문제로 출제되었고 성불평등과 관련돼서 표문제로 나온 거, 그다음에 사회보장제도 관련돼서 표문제로 나온 형식이 매우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번 보셔야 되고요. 사회운동 최초로 들어갔잖아요. 새 교육과정 바뀌면서 최초로 들어가서 그동안 기출문제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월하고 9월 문제 보면서 이 범위 크게 벗어나지 않을 테니까 이 내용들 보면서 꼭 대비해 두시고 수능에도 난다라고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원에서 세 문제 나왔는데 사회 변동이론, 특히 9월에는 15번 문제 사회 변동이론, 진화론, 순환론 여러분 개념 잘 알고 있는데 이 문제 유형, 형식이 매우 까다로웠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문제 유형, 이런 문제 형식은 또 나올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해 놓고 이것도 역시 여러 번 봐야 될 것이고요. 정보화의 문제점, 그동안 나온 형식은 아닙니다. 그동안은 정보사회의 특징을 산업사회와 비교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나왔었는데 정보화의 문제점, 물론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는데 2번 연속 이렇게 출제가 됐고 인구 문제 관련해서 인구 부양비 관련된 표 문제들이 수능 특강에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수능 완성에도 굉장히 많이 나오더니 6월, 9월 연달아 나왔습니다. 이 말은 수능에도 나올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것이고요. 6월, 9월 문제뿐만 아니라 수능 특강, 수능 완성에 있는 그 표 문제들 찾아서 정말 여러 번 보셔야 됩니다. 제가 유튜브를 보다가 그 이효리 씨가 나와서 한 이야기, 이효리 씨 본인이 이렇게 울먹이면서 한 이야기였는데요. 뭐였냐면 정말 여러분들에게 지금 그대로 잘하고 있다라고 말해주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예, 이효리 씨 말이 그랬습니다. 자기가 살면서 왜 이렇게 못해, 왜 이렇게 제대로 안 해, 뭐 이런 얘기만 들었지 괜찮다, 잘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은 별로 없었던 것 같다는 거예요. 살아가 보면 저도 학교에서도 학생들한테 잘한다, 그렇지 이런 칭찬보다는 지적을 훨씬 더 많이 했던 생각이 납니다. 9월 모의평가 보고 그렇지 않아도 마음이 많이 쪼그라들어져 있고 그리고 좀 암담한 생각도 들고 또 9월 모평 문제 보면 그동안 노력 이런 것들에 대비해서 나온 성적을 보면 정말 씁쓸한 마음 그리고 힘든 마음에 눈물이 날 수도 있겠지만 지금 9월 모의평가 문제는 모두에게 어려웠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대로 여러분 잘하고 있다라고 저도 이효리 씨처럼 여러분에게 말해주고 싶습니다. 괜찮습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끝까지 힘내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힘내시고요. 무엇보다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그리고 6월 모의평가, 9월 모의평가 문제 진짜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저는 1번 문제부터 열심히 하나하나 꼼꼼히 해설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설 강의에서 만나죠.